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일주일이면 오스틴 파워만큼 한다. 예, 오스틴 파워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1977년 40대 후반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 무려 98점을 받았습니다. 한 개 틀렸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너 원래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원래 역사 전공 아니야? 뭐 명문대 출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40대 후반에 평범한 지방대 출신의 그냥 일반은 그저 그런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뭐 역사랑 크게 친하진 않았어요. 뭐 역사 유튜브를 좋아하긴 했는데 뭐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죠. 그런데 그런 제가 딱 일주일 만에 진짜 딱 일주일 만에 1급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주일 공부 후 7월 20일, 21일 날짜 한번 보세요. 달려 이틀의 글씨 모의 테스트 결과 74에 78점, 71에 86점, 61에 87점, 60회 92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시험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시험이면 딱 1급 받을 자신이 있었는데 한 달이 남으니까 목표를 바꿨습니다. 무려 100점에 도전하게 됩니다. 물론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98점이라는 유의미한 점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그걸 증명하기 위한 오스틴 파워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첫 실험 방송입니다. 40대 후반 머리 굳은 아저씨도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자,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일주일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 한능검 인정서죠. 보면 1급 증명이 되죠.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정서 나오기까지를 엄청 기다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싶어서. 자, 그리고 이 점수 98점 나오죠. 뭐 못 믿게 너무나 한번 요 수험번호로 뭐 검색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또 이번 회차 쉬었던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76회 오늘 또 바로 뜨더라고요. 1급 17.27%. 역대 불한능검 중에 하나죠.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죠. 그리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뭐 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98점이면 한 상위 몇 프로 되냐? 보통 한 번 시험에 한 10만 명 정도 제가 시험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10만 명 쳤을 때 1%면 10만 명의 1%면 1000명인가요? 천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네요. 대한민국 상위. 제가 뭐 얼추 듣기로 만점이 한 100명에서 200명 나온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한 개 틀렸으니까 뭐 하여튼 상위 1%뭐 천등 안 그러면 뭐 500등 안에 들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서경석 형님 TV를 보는데 서경석 형님이 100점 맞을 때까지 3번, 4번 도전했다 하더라고요. 첫 시험에서 뭐 70점대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때 옆에 있던 와이프가 오빠 한번 도전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 그냥 던졌는데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최태성 선생님의 별별 한국사 책을 바로 네이버에서 결제를 해버리더라고요. 아 진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딸을 제가 이제 태명을 기특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딸을 기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특이가 지금 6학년인데 영어를 고1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죠. 그걸 이제 치면 80점대가 나요.
뭐 2등급이죠. 고1에 갔어도 이제 2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3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뭐 시작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2026년 첫 시험을 목표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최태선 선생님의 별별 한국사 교재를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 진짜 좋아요. 저는 1강부터 40강까지 중요한 부분은 엑셀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요약했냐고요? 딱 8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8장 그러니까 굉장히 만만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머릿속에 사진처럼 저장이 되더라고요. 일명 포토그래픽 메모리 모드가 발동된 거죠. 그리고 주관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게요. 조선시대 전기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못 외우겠더라고요. 태종대왕 때인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의 지도가 있어요. 그걸 저는 그냥 혼일지도 이 정도로만 외웠습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도 충분했습니다. 왜냐? 주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8장으로 정리했다고 했죠. 며칠 걸렸느냐? 정확하게 7일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엑셀로 타이핑을 치다 보면 타이핑 치면서 머릿속에 외워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좀 수월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엑셀로 정리한 이유가 있어요. 최태 선생님의 책은 제가 다는컨대 삼국유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서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그 교재가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가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물론 제가 아쉬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도 문제에서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엑셀로 전부 연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고 역사 퍼즐이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이거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연도 순서 문제 많이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도를 다 외우면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들, 뭐 보독국, 안성 고구려, 응양군 고려, 다 보자. 훈련도가 조선 선조, 뭐 금위영 조선 숙종이라 그러면 뭐 가나다라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문제는 뭐 고구려, 고려, 조선 전기, 뭐 조선 후기 이러면 답을 바로 맞출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보세요. 안시성이 나오고 백암성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고려 멸망할 때쯤이죠. 연남생.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은 그런데 고려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신라가 나온다거나 백제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분들 덕분이죠. 제가 이제 감사 인사 전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 최태성 선생님이죠. 별별 한국사.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서보다 더 위대한 역사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서경석 형님. 제게 엄청난 영감을 주신 분이죠. 암기의 황제입니다. 전에 TV에 나와서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느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1592 있으면 안 되지. 1592. 그때 제가 절대 안 까먹었습니다. 1592년. 그리고 제가 더 추가로 조선 건국이 1392년이더라고요. 딱 200년 차이 나죠. 그리고 혹시 제가 1492년도에 뭔 일이 있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날이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인가 뭐 뭐 영화 주제곡이죠. 네, 뭐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1392년, 1492년, 1592년 100년씩 차이죠. 이건 절대 까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시문왕 단골 문제죠. 이번에도 나왔어요. 76회 때도 서경석 형님 그 유튜브 교육 영상에 보면 간만에 시문을 봤는데 999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뭐 가문사 만파식적 뭐 국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절대 안 까먹습니다. 한 번 듣고 저는 진짜 한 번 듣고 안 까먹었어요. 그리고 옥저 며느리는 옥을 좋아해 민며느리제. 야 진짜 서경석 형님 덕분에 진짜 이제 제 머릿속은 역사 암기 왕국이 되었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할 목차인데요. 자, 일주일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보자.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알아서 영상을 한 10개 정도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고요. 공부는 딱 일주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문제 유형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문화재 문제인데요. 항상 두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먼저 17번 같은 경우에는 탑이 길쭉하죠. 그러면 거의 고려탑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 서울에 원각사지 탑인가 뭐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렇게 생긴 건 전부 고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답은 뭐 비슷하게 생긴 거 3번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3층으로 되어 있는 탑들은 거의 신라탑이에요. 그리고 이거 부서진 거 이거는 미륵사지 탑이고 그리고 5층 탑은 제가 알기로 요거밖에 없어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죠. 여기에 이제 소정반 글씨가 써져 있다. 요 정도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2번 그림 문제도 눈으로 익히시면 돼요. 이거는 뭐 생각보다 금방 익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저도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요 외우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화재 작품. 요것도 뭐 사찰 빼고는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뭐 특이한 것들 발해 뭐 이거 뭐 뻔하죠. 이런 거 다 보시고 익히시면 돼요. 눈으로 시간 날 때 틈틈이 눈으로 시대 구분해서 익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사 시대 문제 여러 나라 문제형인데요. 자 여기서는 항상 1, 2번 문제입니다. 1번, 2번 이건 그냥 서비스 문제입니다. 공부 조금만 해도 3점은 기본 세트로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1번 문제 사유재산 민문이 토기 반달돌칼이죠. 그럼 이거는 뭐 청동기입니다. 공부 조금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본공부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런 민문이 톡이라고 나와요. 이런 민문이. 제가 한번 1번 문제 틀린 적이 있는데요. 모의고사 풀면서 그냥 민문이만 보고 민문이 청동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이란 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팍 찍었는데 틀렸죠. 1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문제는 그냥 기본 3점 기본 세트다라고 생각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명 높은 사이 시기 문제이죠. 한능금의 멘탈 흔드는 문제형입니다. 가와 나 사이 사실로 옳은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게 만약 유추가 잘 안되면 일단은 이런 문제들은 생각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고 쉬운 문제부터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순서 문제는 제가 이제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가나다 중에 두 개밖에 모른다. 그랬을 때는 요 두 개의 순서를 찾아서 일단 맞는 것부터 체크를 해요. 그걸 소급법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거일 거예요. 소급법으로 두 개만 우선 맞고 나머지는 끊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의 맞더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쉬웠어요, 사실. 제 엑셀 파일로 공부하면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뭐 사이 시기 문제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기 사이의 시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옳은 것 보통 거의 옳은 거예요. 연표에서 이후의 사실 이런 문제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찾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제 엑셀 자료로 공부를 하면 바로 찾아요. 이번 시험에도 그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그 문제가 났는데 3점짜리였어요. 그냥 되게 쉽게 그냥 제가 그 문제를 보자 그게 강화도 조약하고 이모굴란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모굴란이 아니었고 아마 갑신정변이었을 거예요. 근데 포토그래픽으로 그려놓으니까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바로 끼워 넣으면 돼요. 이게 또 따닥따닥 붙어 있진 않거든요. 시간 차를 좀 두더라고요,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가깝네요. 예, 이런 식으로 제 엑셀 파일로 보면 대본 찾을 수 있다. 뭐 그리고 이 이후의 사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사건 중 제일 뒤에 사건을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맞출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오늘은 오스틴 파워의 한능금 첫 방송이라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밑부분으로 준비했는지 여러분께 쭉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고 드디어 한국사의 천문 선사시대부터 이제 출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고조선, 고구려, 부여, 옥저, 동예, 삼한 그리고 고구려, 가야, 백제, 신라, 통일신라 시대 발해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이런 걸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서경석 형님의 위대함을 알려드리고 진짜 재미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역사를 즐겁게, 한능검은 빠르게. 지금까지 오스틴 파워의 한능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